이 앞서 수도권의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가져올 연말 풍경을 살펴봐 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조치가 실효성은 있는 조치인지 왜 하필 5명인지 이렇게 하면 환자 수는 좀 줄어들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윤슬기 기자. 네. 5명을 꼭 집어서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뭡니까? 네, 이번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현재 거리두기 2.5단계는 물론 3단계의 모임 금지 기준인 10인보다도 강화된 조치죠. 애초 설계된 이 방역 기준마저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던 건 최근 급증한 4인 이하 소규모 감염 때문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말 전체 감염 경로 가운데 27% 정도였던 이 비율은 이달 들어서 40% 안팎으로 뛰어 전체 현재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로가 됐죠. 아, 그래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이렇게 된 거군요. 네. 그런데 또 금지의 기준이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 사적 모임의 기준은 뭡니까? 네, 이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금지되는 건데요. 실내외 포함 같은 장소, 같은 시간대, 같은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선 안 됩니다.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르면 5인 이상 가족이 집이나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 되겠죠. 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이 사적 모임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5인 이상 가족끼리는 함께 식사를 해도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은 안 되고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만 허용이 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공적 모임은 허용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기준이 뭡니까? 네, 행정기관 등의 이 공적인 업무를 비롯해서 기업 경영 활동상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이 모여도 괜찮다는 게 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. 예를 들어 국회와 정부의 회의, 군부대 훈련, 방송 영화 제작, 기업과 공장에서의 근무, 주주총회, 노사회의는 이 5인 이상 모임이 허용이 된다는 거죠.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다 따져서 통제하는 거 어렵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실효성에도 좀 의문이 듭니다만. 네, 그런 점에서 이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솔직한 메시지가 더욱 설득력 있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. 예. 뭐뭐뭐뭐 되고 뭐뭐뭐뭐 안 됩니다.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모임이든지 자제해 주세요.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. 메시지를 정확히 던져주면은 좀 효과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5인 그러니까.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크죠. 결국은 3단계 가기 직전에서는 몇 안 되는 수단인 건 분명하고요. 위기의식이 늘어난다면 단속이나 실효성 논란을 떠나서 의미가 충분히 예, 결국 정부가 실기해서 국민들만 계속 죄인 만드는 대책들이 있다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걸 계기로 확산세가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.